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한 가지 이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시작이 돼서 미국이 지금 노동절 연휴인데도 열심히 모든 매체의 기자들이 지금 후속 취재를 할 테고 백악관도 연휴지만 전혀 쉬지를 못할 겁니다. 이 이슈는 선거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과연 미국의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참전했다 숨지거나 포로로 잡힌 사람들을 패배자, 낙오자 혹은 어리석은 자, loser, sucker라고 불렀는가 부르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애틀랜틱에서 보도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팍스의 기자도 아주 존경받는 기자입니다. 확인을 했고 AP통신,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도 본인들이 알고 있는 그 바에 따라서 확인을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백악관은 아니라고 했고 대통령 주변의 몇몇 중요한 인물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연 왜 신분을 밝히지 않은, 뉴스원을 밝히지 않은 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저널리스트들이 이 같은 보도를 했는가? 그리고 이것이 끝인가?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그 묘지에 가지 않은 것은 사실이니까 가지 않았을 때 무엇을 했는가? 이게 또 기가 막힌 것까지는 아니지만 인생의 여러 가지를, 미국의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여기서 이 뉴스 이렇다 저렇다 이런 모든 것을 빼고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이 내용을 본인이 편집장으로 있는 잡지 The Atlantic에 실은 제프리 골드버그 편집장이면서 기자인 이분이 무엇이라고 썼는가를 전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불과 얼마 전에 이분이 그 미국 매체와 인터뷰를 하면서 막 그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저널리스트들은 잠깐 유명세를 타기는 하지만 아주 명망이 있는 그런 주체로부터 상을 받는다던가, 또 다른 기자들이 이거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할 때 저 사람은 뭐라고 말했지? 저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 보도를 했는가 찾아봐야지만 되는 사람이 제프리 골드버그거든요. 말하자면 수많은 뉴스들이 있는데 저 사람 뉴스를 들어야지 뉴스가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 하는 그 저널리스트가 제프리 골드버그 씨입니다. 제프리 골드버그 씨가 뉴스원을 밝히지 않은 채 이런 내용을 보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가 하는 내용까지도 오늘 아침에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엔말은 미군 참전 용사들이, 숨진 용사들이 묻혀있는 2천 몇백 명 묻혀있다고 하더군요. 벨로우드라는 전투가, 혹시 해병대이셨던 분들은, 미국 사람들은, 하긴요, 미군 해병대 출신 분도 오늘의 미국을 들으실 테고요. 미국 해병대원들은 벨로라는 그 지역의 우두, 그 숲속에서의 1918년도의 전투를 해병대 전투 가운데 one of the best 전투로, 왜냐하면 독일군이 파리로 들어가는 것을 거기서 확 막아버렸기 때문에, 우리 무슨 인천 상륙 작전 이런 식으로 모든 군인들과 국민들에게 기억되는 전투가 있잖아요. 미국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고요. 해서 벨로우드에서 해병대가 1800명이 전사를 했지만 독일의 파리의 진격을 막은 이 전투, 그래서 벨로우에 있는 이 미군들이 묻힌 묘지가 엔말은 미군 묘지입니다. 2018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1차 대전, 그게 이제 1918년도에 있었던 전투니까요. 해병대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미군들도 싸워서 묻혔겠죠, 거기에. 그래서 이제 거길 가려고 했는데 이건 사실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나빴고, 그렇기 때문에 헬리콥터가 뜰 수 없었고, 그리고 56마일이나 됐으니까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프랑스 대사관에 묵고 있었는데, 거기서 쭉 모로케이트를 대통령을 호위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게 힘들었겠죠. 그것도 사실이고 해서 백악관의 기록에 따르면 그날 날씨가 나빠서 안 간 것이다 라고 기록에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The Atlantic의 제프리 골드버그 편집장은 그게 다 사실이 아니다. Neither.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알려진 것은 너무 날씨가 나빴기 때문에 내 헤어 망가지니까.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 계속 트럼프 대통령의 군대에 대한 시각이 있었고 그날도 내가 왜 거길 가야 돼? 루저와 서커들이 묻혀있는 곳을. 포로로 잡혔거나 숨졌거나 그런 그 군인들을 루저나 서커라고 왜 부르는가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세계까지 이제 뒤에 이 제프리 골드버그 디 애틀란틱 편집장이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루저 서커라고 했다 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지금 그 거짓 참이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아직 끝난 스토리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은 그 전투 자체도 모르니까 거기서 누가 좋은 사람이었어? 우리는 왜 프랑스, 영국과 같이 동맹을 맺어서 꼭 프랑스, 영국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다른 나라 군대들도 있었습니다. 독일과 왜 싸웠어야지 돼? 이런 것을 물어봤다고 하고요. 그런데 제프리 골드버그 씨는 제가 이 애틀란틱을 지금 쭉 그 순서대로 전해드리는 겁니다. 다소 어제 그제 말씀드렸던 부분과 중복이 되더라도 이분의 글을 다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프리 골드버그 씨는 본인은 2015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사람들은 전쟁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존 맥케인 연방 상원 의원을 그 사람은 포로가 됐기 때문에 영웅으로 불릴 뿐이야. 난 잡힌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 하고 나중엔 영웅이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당시에 이미 그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나가겠다는 그 캠페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놀라웠기 때문에 그 뒤로 이 사람이 군 통수권자로서는 어떤 시각을 가질 수 있을까를 굉장히 흥미롭게 추적을 해왔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존 맥케인과는 사이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로도 안 좋았지만 그가 숨졌을 때 백악관에 그 조기를 개항한다고 할 때 왜 루저를 위해서 조기를 개항해야 하냐고 하고 그래도 결국은 누군가가 나서서 했다고 하고요. 그 뒤에 대통령은 조금 누그러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국토안보부에서도 우리도 존 맥케인을 위해서 조기를 걸어야 됩니다. 얘기를 했었을 때 대통령이 노발대발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국토안보부에서도 존 맥케인 창원을 해서 베트남전에 나가서 5년 반 동안을 포로로 있다가 아버지가 높은 군의 그쪽 지역의 사령관이었는데도 아버지 때문에 일찍 석방되기 싫어서 순서대로 포로 잡힌 순서대로 나오고 너무 많은 고문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루저를 위해서 왜 조기를 걸어야 해?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나는 그에게 루저라고 한 적이 없다. 루저라고 했습니다. 녹음이 다 있어요. 제가 들려드리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흠집이 나지 않고 2015년도에 그런 말들을 했는데도 그 뒤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조기를 건다 안 건다까지 오기까지 그의 지지 기반으로부터는 별다른 비난을 받지 않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도 이 제프리 골드버그 씨가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라크에서 자녀를 잃은 그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군인 자체가요 2004년도에 숨졌는데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부모가 파키스탄계고 출생을 했는데 어렸을 때 이민을 와서 미군이 됐는데 결국은 전쟁을 이라크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그 계속 뭐 아랍, 뭐 무슬림 이런 사람들을 비난을 하고 그러니까 이 부모가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아들은 미국을 위해서 싸운 사람인데 뭐 종교나 인종적으로나 이렇게 볼 때 해서 대통령에 반대되는 얘기를 해서 굉장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모를 비난을 했었습니다. 후마연 칸이라는 숨진 병사의 부모. 그때도 미국에서 일부에서는 굉장히 놀랐죠. 왜냐하면 전쟁터에 나가서 이라크 전쟁에 나가서 미국을 위해서 싸우다가 숨졌고 당연히 퍼플 훈장을 받았죠. 퍼플 훈장을 받고 자식을 잃은 부모를 비난하는 대통령이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 없었기 때문에 이후에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놀랬는데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아무런 그런 것 없었고 백악관에 들어갔다. 그런데
백악관에 들어가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군인에 대한 이 군사적인 시각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은 변함이 없다 하는 게 이 애틀란틱의 제프리 골드버그 씨가 지금 취재를 해서 말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악관에서 여기까지는, 그 뒤에도 내용이 많아요. 아니다라고 하고 뭐 소스원도 밝히지 않은 채 그걸 누가 믿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그 군인들 봉급도 올렸고, 그리고 군 장비 같은 것도 현대화했고, 국방부의 예산을 늘렸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제프리 골드버그 씨가 오늘 추가로 또 얘기하기를, 이 대통령이 그 군인들 봉급을 올려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다. 그게 본인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며칠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국방부의 국방부의 예산을 늘렸다고 하는 것은 매년 대체적으로 어떤 부서의 예산이 늘어나지만,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다른 부서를, 특히 국무부 같은 경우 30%나 깎고, 질병통제국 다 몇십 %씩 깎고, 그런 일이 있는데도 국방부는 늘렸다 해서 더 눈에 띄는 거지, 특별하게 여러 가지 군대의 장비의 현대화라든가 이런 것은 예전에 오바마 때 있었던 그것을 그대로 지속해 나간다라는 것을 이분은 그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영웅에 대한, 특히 이제 군사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웅에 대한 이해는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도 전혀 발전이 없었고, 왜 전쟁 포로가 미국에서 존중받아야지 되고 존경받아야지 되는가, 전쟁 포로를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 그리고 왜 조종사가 전쟁에 참전해서 그 비행기가 격추되고 했었을 때도 그 사람은 존중받아야지 되는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부시 가문과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서로 같은 공화당이면서도 싫어하는 그 이유 자체가 꼭 제프 부시가 예비선거에 나갔다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떨어진 그 이유만이 아니라는 것을 제프리 골드버그 씨는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부시가 해군 조종사였잖아요. 2차 대전 때. 그래서 일본과 싸우는데 그 비행기가 격추됐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부시 아버지는 탈출을 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탈출을 했는데 전우는, 동료는, 다른 동료 군인은 8명이 일본군에 잡혔습니다. 모진 고문을 다 당하고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일본군에 의해서 이 미군, 아버지 부시 대통령과 함께 일본에 대해서 싸웠었던 그 사람들은 처형됐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부시 가문에서는 이 부시 아버지를 루저라고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비행기가 격추됐었으니까 2차 대전 때 참전을 했었을 때 그랬기 때문에 루저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로 부시 가문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꼭 정치적인 목적 이외에도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다시 이 기사는 부시나 맥케인은 그렇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태어나는 것보다 반세기도 더 전이네요. 1차 대전 때 숨진, 1918년도에 숨진 그 미군에 대해서도 전혀 존중하는 것이 없었고, 루저라고, 4반세기 전에 숨진 사람에 대해서도 루저라고 했는데, 본인이 4명, 지금은 이제 목요일에 이 기사를 발표하고 나서 또 다른 사람들을 계속 접촉하고 있다고 하던데, 접촉을 한 그 사람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군복무를 왜 하는가? 특히 똑똑한 사람들이 돈을 벌지 않고 왜 군에 입대를 하지? 이렇게 군 복무에 대해서 자원을 해서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대통령은 학교 다닐 때 4번이나 징집을 피했고, 6월달이잖아요, 생일이. 그리고 베트남전 징집하는 나이고, 당하는 나이고. 그런데 4번이나 피했고, 나중에는 학교를 졸업을 해서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으니까 다리에 뼈가 자란다고 했는데, 그렇게 진단서를 써준 사람이
지금 사진으로 보면은 그 예전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허름한 건물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아버지가 소유를 했었던 허름한 건물 1층에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기에 작은 그러니까 그 병원 그 오피스를 갖고 있었던 그 사람이 써준 거다. 나중에 대통령에게 사람들이 그래서 어느 쪽 발인데요 하니까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이니까 자원을 해서 군대에 가고 하는 것을 절대로 그것을 이해를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루저 서커라고 그 프랑스에 있는 묘지에 묻힌 군인들을 그렇게 얘기했고, 그것보다 1년 전인 2017년도에 국토안보부 장관인 이 존 켈리, 나중에 이제 백악관 비서실장이 됐지만 해고된 이 존 켈리의 아들 묘지에 갔었을 때도 알링턴 국립묘지, 이 국토안보부 장관과 같이 그 당시에 갔었을 때도 메모리얼 데이인가 그랬어요. 로버트 켈리인데, 로버트 켈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숨졌습니다. 29살 때 2010년도였어요. I don't get it. 이 얘기는 뉴스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왜 거기서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묻혀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 아들을 잃은 아버지 앞에서, 아들의 무덤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절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존 켈리는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아무래도 존 켈리가 이 내용을 흘린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프리 골드버그 씨가 얘기하기를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 이외에 어떠한 일을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특히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고, 대통령이 돼서도 군 통수권자로서도 군인에 대해서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그 존 켈리의 친구가 이제 maybe 존 켈리로부터 들었는지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까지 이 글에 애틀란틱에 쓰고 있습니다. No money in serving the nation. 나라를 위해서 복무한다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도저히 그렇게 하는 것도 이해 못하고,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군 복무에 대한 생각을 이 제프리 골드버그 씨가 취재를 했었을 때는 이런 거라는 겁니다. 많은 군인들에게 지난 한 해 동안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서비스에 대해서, 군 복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번에 이 취재한 4명 말고요, 많이 물어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군대 자체도 이 다른 그 자신이 기업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에게 충성을 해야지만, 대통령에게만 충성을 해야지 되는 집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장성들의 얘기랍니다. 복종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그런데 군인들은 헌법에 복종을 한다고 선설하잖아요.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이 해고되거나 사임했거나 하면서 올해 6월 달에 바로 이 잡지 애틀란틱에 이런 대통령 처음 봤다라고 썼을 때도 헌법을 강조를 했잖아요. 그리고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었다가 비서실장으로 갔지만 그 전에 이제 FBI 국장으로 하려고도 했었다고 해요. 연방수사국장. 그때 대통령이 나에게 충성 서약을 해라, 이런 얘기를 듣고 FBI 국장 안 했다는 보도도 나왔었거든요. 대통령은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충성을 해야지 된다, 헌법이 아니라, 이렇게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이 내가 한 50년 정도 군복무를 해봤지만 이런 대통령 처음 봤다라고 쓴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관에 대해서도 쓰고 있는데, 그게 이제 군사적인 이런 시각과도 통한다는 얘기죠. 모든 것을 물질에 포커스를 두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머니백이 안 오는데 왜 거기 나가서 싸워서 죽어서 묻혀 있지? 그게 루저 내지는 패배자 내지는 서커, 어리석은 사람 아니고 뭐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백악관에서 이제 브리핑을 그 합참의장이 했었던 때가 한 번이 있는데, 조 댄포드 합참의장이 브리핑을 이렇게 보더니 대통령이 이 댄포드 합참의장이 브리핑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태프들에게 대통령이 한 얘기가 That guy is smart.
댄포드 합참의장이 스마트하다는 거예요. 왜 군대에 갔지? Why did he join the military? 왜 저렇게 스마트한데 왜 군대에 갔지?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은 저렇게 스마트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텐데 이 얘기겠죠. 그리고 또 하나 제프리 골드버그 씨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대통령은 본인도 이 서클처럼 어리석게 좀 뭔가 좀 어떤 때는 그 이득을 쫓아가지 않으니까 좀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보이는 것도 굉장히 겁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 자신이 그렇게 보이는 것을 또요. 그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또 본인이 죽음에 대해서도 무척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다치는 몸에 어떤 그 상처가 난다든가 다치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통령이 굉장히 그 두려워한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그 살해되거나 이런 그 군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는 것도 굉장히 그 싫어한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국민들에게는 너무나 많이 받고, 그리고 모든 그 우리가 쓰러졌다 하잖아요. 쓰러진 그런 그 병사들의 그 가족들에게 나는 전부 전화를 했다. 막 그때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군인의 가족들이, 전사자의 가족들이 나는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은 적 없는데, 나도 없는데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랬을 때 대통령이 한꺼번에 그냥 쫙 그 조의를 표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얘기도 이 애틀란틱에 쓰여 있고요. 또 이제 군인들이 이제 시신들이 올 때는 그 도버 에어포스 기지에 오거든요. 거기에 오늘 또 대통령 지금 거의 4년 했지만 딱 4번밖에 안 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뭐 다 뭐 했다고 하지만, 그리고는 2018년도에 백악관에서의 미팅을 그 마지막으로 이 기사에 쓰고 있는데, 대통령이 뭐 프랑스에 그 뭐 퍼레이드 보고 와서는 미국도 해야지 된다고 하고 실제로 하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관해서 이제 군사 퍼레이드 의논하고 하는데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장애인들은 나오게 하지 말라고. 저 군사 퍼레이드에 군인들, 장애인들은 아무도 이 보는 사람들이 장애인 군인들, 의족하고 이런 군인들을 보기를 원치 않는다고. 이게 대통령의 이 군사관, 뭐 군에 대한 생각, 군인에 대한 생각이다 하는 게 제프리 골드버그 씨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이틀 동안 백악관에서 아니다, 가짜다, 페이크다, 혹스다. 존 볼튼은 그 당시에 2018년도에 프랑스에 같이 갔었어요. 내가 그 얘기를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뭐 그게 대통령의 성향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가지고 이쪽에서는 볼튼이 아니라고 했잖아 라고 얘기하고, 이쪽에서는 볼튼은 직접 그 말을 듣진 않았지만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을 거야,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그 당시에 같이 갔었어요. 대통령 그런 말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세라 허카비 샌더스가 당시에 백악관의 대변인이었는데, 나는 대통령이 그 말하는 거 듣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마크 에스퍼 현 국방장관은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는 안 했어요. 그리고 본인은 사실은 들을 수도 없었고요. 마크 에스퍼는 최근에 됐으니까. 다만 본인은 군인들을 굉장히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세라 허캅이나 마이크 폼페오도 그런 말 절대 하지 않았다. 이 마이크 폼페오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마이크 폼페오에게는 안 했을 수도 있고 24시간 같이 있진 않았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 날씨가 나빴기 때문에 헬리콥터 뜨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대통령에게 그 관계자가 말한 것도 사실이고,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절대 그런 일은 안 일어났었어.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라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얘기를 하는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이 얘기는 적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현장에 없었으니까. 이 제프리 골드버그 씨가 얘기한 것은, 왜 내가 거기에 루저와 서커가 누워있는 그 엔마른 그 묘지에 내가 왜 가야지 돼? 라고 했었던 것은 현장에 있었던 사람만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얘기라고 보여지는데, 이 사람으로선 적어도. 그런데 마이크 펜스는 그런 일 절대 없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얘기는 적절치 않고요. 이 대통령은 나는 군인들에게 루저라고 한 일이 없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존 맥케인에게는 분명히 한 녹음 테이프까지 있고요. 그리고
팍스뉴스의 기자가 특히 제니퍼 그리핀 기자가 이 사람도 굉장히 팍스에서 유명한 여성인데 기자고 전쟁 취재도 많이 했고 실제로 잡혀 있는 다른 동료를 뭐 구하는데도 힘을 쓰기도 했고 하는 그런 기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AP통신의 군 출신 기자는 그렇다고 하고 워싱턴 포스트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팍스의 기자까지 나도 뉴스원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이 잡지 애틀란틱의 제프리 골드버그 씨의 그 보도가 맞다라고 확인을 하니까 팍스는 이제 끝났어. 그 기자는 해고돼야지 돼. 막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팍스의 기자들이 우리는 말하자면 루키 기자가 아닌 거예요. 이 팍스의 기자가. 우리는 그 기자의 용기와 스마트함과 그 윤리적인 것과 팩트를 바탕으로 한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존중한다. 제니퍼 그리핀 쪽으로 확 돌았습니다. 그런데 팍스가 전부 100% 그런 건 아니에요. 백악관 출입기자 존 로버츠 같은 경우는 이 애틀란틱의 기사에 약간 물을 꼈는 것 같은 그런 아닐 수도 있다. 지금 그렇죠. 팩트 자체로는 어차피 다른 매체에서 그렇다, 나도 취재해보니까 그렇다라고 했지만 이게 완전히 그런 건지 아닌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로서는 아무도 없잖아요. 존 로버츠 팍스의 백악관 출입기자는 아닐 수도 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제니퍼 그리핀이라는 기자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의 그 뉴스원이요. 나의 이 뉴스원은 절대로 그런 그 허접한 그런 뉴스원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녹음을 한 게 있어서 여러분들께 조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니퍼 그리핀 기자가 먼저 한 얘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그 취재를 한 그 취재원이 왜 그리고 이름도 밝히지 않은 뉴스원으로 하냐고 하니까 나에게는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대통령도 알지 못한다고 의심하지 않는다. 안다는 얘기예요. 우선 제니퍼 그리핀 기자의 얘기를 조금 들어보시겠습니다. He said untrue. My sources are not anonymous to me, and I doubt they are anonymous to the president. 네, 대통령에게도 그 익명의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자신은 믿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기사를 쓴 제프리 골드버그 씨가 오늘 CNN 방송에 출연했어요. NPR 많은 방송에 출연을 합니다. 팍스는 아직까지는 초대하지 않던데요. Reliable Source라는 그런 그 시간에 얘기하기를 바로 이 팍스의 기자 그 말이 맞다. 제니퍼 그리핀의 말이 맞다. More reporting to come out about this and more confirmation and new pieces of information in the coming days and weeks. 이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먼저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새로운 피스가 또 나올 것이다. 뭐라고 CNN의 앵커가 물어봤냐면은 그게 목요일이었으니까 그 이후에 또 사람들이랑 접촉을 해봤는가 뉴스원들이랑 했더니 이 시점에 내가 자세히 말하고 싶진 않다. 그러나 새로운 것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On Fox said, and I thought this was a great quote, said, these are not people who are anonymous to me. I mean, yes, we know if you're a good reporter and you're going to quote somebody anonymously, you better have faith in what they're saying. 네, 이 팍스의 기자가 얘기를 한 것처럼 나에게는 이 사람들이 이름이 없는 그런 익명의 소스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왜 이름을 밝히지 않냐? 그 사람들이요. 트럼프 대통령의 폭풍 트윗이 싫다는 거예요. 그 폭풍 트윗으로 모든 것들이 다 뒤집혀질 수도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에 제일 처음에 쓴 제프리 골드버그 The Atlantic의 그 편집장입니다. Right to know or need to know a particular piece of information outweigh the morally complicated and ambiguous qualities of anonymous sourcing. And so most of us, most of the time, don't rely on anonymous sourcing for most things because there are difficulties there. But in this climate, with information that we judge the voters to need. 네, 지금 그런 얘기를 하죠. 대부분의 우리들, 기자들, most of time에, 정말 대부분의 타임에 우리는 익명의 뉴스원을 인용을 해서
이런 일들을 보도하지 않는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지금은 유권자들이 어떠한 판단을 할 만한 그 시기이고,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알려야지 될 그런 일들도 있다.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익명인데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Use anonymous sources because we think that the public has a right to know, especially when you have 4, 5, 6 sources, primary sources, corroborating sources, telling you the same thing. And so, this is just 네, 특별히 이 사람이 애틀란틱을 그 기사를 쓸 때까지만 하더라도 4명이라고 했는데 5명, 6명 이런 중요한 뉴스원들이 똑같은 말들을 할 때, 이런 때에 그 국민들, 특히 유권자에게 알려야지 될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은 가장 존경받는, 이건 제 얘기고요, 저널리스트인데도 불구하고 익명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특히 존 맥케인 숨졌으니까요. 존 켈리 전 백악관의 비서실장, 국토안보부 장관, 해병대 사성장군 출신,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들어갈 때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같이 대통령 주변에서 국토안보부 장관도 한다고 하고, 제임스 마티스 같은 사람이 뭐 국방장관도 한다고 하고, 그리고 H.R. 맥메스터 같은 그런 장성이 역사학자이기도 하고 국가안보 보좌관을 한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 든든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다 결국 해고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사람들 후임자들도 해고됐고, 존 켈리의 경우는 2017년도에 아들의 무덤 앞에서 I don't get it, 왜 그렇게 숨져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 라는 얘기를 했다니까 존 켈리가 입을 열 수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존 켈리를 또 주말에 정말로 참혹하게 때렸는데요. 이 연관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길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존 켈리가 이거 흘린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가 나중에는 너무 지쳐 있고 힘들고 일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예요. 존 켈리를 아주 그냥 혹독하게 또 비난을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그런 것이고요.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대체적으로 많은 부분이 거짓이다. 이렇게 애틀란틱이라는 잡지와 애틀란틱의 편집장이 어느 정도의 그 수준과 어느 정도의 신뢰를 받고 있는 잡지와 편집장인지 모르고 지금까지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이 물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중요한 문제를 그냥 가짜로 트럼프 대통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모함을 한다고 하는데, 저널리스트들도 제프리 골드버그 씨 정도 되면은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한다고 해서 근거 없이 함부로 모함을 하는 그런 정도의 클래스 없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선 다 아니라고 한다. 그런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내린 결정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 잡지를 보는데요. 왜냐하면 한국과 관련된 것을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Stars and Stripes라는 미국 성조기 거기서 따서, 이 신문이 국방부 소속이긴 합니다만은 신문 자체는 아주 자유롭게 보도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현 국방장관이 조금 싫어하는 얘기라든가 대통령이 들어서 싫어할 만한 얘기라든가 그런 얘기도 보도를 하는 신문이거든요. 말하자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역시 국무부 소속이지만 때로는 국무부를 비판을 한다던가 대통령을 비판을 하는 기사를 쓴다던가 하는 식으로요. 그런데 Stars and Stripes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여기 문을 닫는다고, 돈을 안 주면 문 닫는 거잖아요. 국방부에서 9월 30일에 신문사가 문을 닫게 생겼었습니다. 1,550만 달러 기금을 중단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국방부에서도 멕시코에 벽 샀는데 돈 떼줘야지 되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Stars and Stripes를 닫는다고 해서 1861년도에 이 신문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신문은 주로 누가 보느냐면은 저처럼 한국 관련 기사가 나오니까 보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해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있었을 때 우리 군인들 빨리 내려서 살려야지 된다 하고 했었던 해군 함장 있잖아요. 그런 뉴스가 있을 때 여기서는 어떻게 보도하나 보고, 저 같은 사람이 보고 군인 가족, 군인 계약자, 군과
군인 계약자의 가족 이런 사람들이 많이 보는 신문이거든요. 해서 잠깐 스탑했었던 때도 있지만 뭐 그렇지만 그 뒤에 뭐 1차 대전 때인가 스탑됐다가 2차 대전 때 다시 하고 해서 1861년도에 만들어진 신문이라니까요. Stars and Stripes. 이것을 없앤다고 하니까 지금 공화당, 민주당, 양당에서 린지 그레이엄 같은 의원이 특히 군 출신이잖아요. 해서 이거 안 된다고 하고 뭐 의회 의원들도 난리를 치고 했어도 이것은 9월 30일까지 문을 닫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금요일에 탁 등장을 해서 그 신문 문 닫지 마라.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됐었을 때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지금 딱 이게 나는 군하고 관련된 것을 이렇게 존중을 하고 잘하고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한 거죠. 이 케이스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 반응을 제가 쭉 봤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신 분들은 그 말이 어때서 라고 말은 안 해요. 다만 설마 그랬겠어? 그랬을 리가 없지. 저 뭐 아틀란틱인지 뭔지 아틀란틱 본 사람 별로 없다니까요. 아틀란틱이라는 잡지 자체가 1년에 10번 나오는데 한 50만 부가 안 돼요. 발행 부수가. 미국 인구가 3,400만 명인데 일반 사람들은 보지도 않고 서점 이런 데 가도 별로 있지도 않고 저도 이제 구독을 해서 보거든요. 하니까 잡지로도 보고 온라인 웹사이트로도 보는데 47만 몇 부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어피니언 리더라든가 아니면 보통 일반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뭔가를 제대로 알고 싶은 사람이라든가 하는 사람들 보거든요. 그러니까 애틀란틱이 뭔지도 모르면서 뭐 그런 가짜 매체가 가짜 뭐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하지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을 한 게 어때서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힐이라는 게 중도적인 신문이라고 하지만 중도는 아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 약간 기울은 그런 중도 정도 해서 그 어떤 사람의 기사에 관련 기사에 사람들이 댓글을 어떻게 다는가를 봤습니다. 봤더니 이게 이제 존 켈리 전 비서실장이 지금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국방장관 전 제임스 마티스가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그렇다는 얘기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면 그 사람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것을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미 군과 군 가족들에게 본인이 아는 것만으로도 16번이나 그런 경멸하는 그런 것을 했다 하면서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링크까지 딱 걸어놓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존 켈리가 지금 이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대통령이 왜 그렇게 존 켈리를 혹독하게 비난을 했는가? 도대체 나중에는 능력이 안 됐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존 켈리가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켈리는 알기 때문에 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한 거다. 뭐 이런 반응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오늘 주말이기도 한데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 뉴스인데 제일 먼저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고 그 뒤에는 워싱턴 이그제미너, 워싱턴 포스트 아니고요. 워싱턴 타임스도 아니고 문선명 씨가 시작했던 워싱턴 이그제미너. 워싱턴 이그제미너도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신문입니다. 블룸버그가 보도를 하니까 블룸버그보단 짧게 좀 전에 보니까 실었던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도에 바로 그 루저와 서커가 묻혀 있는 데를 내가 왜 가냐고 했던 그 묘지를 앤마른 묘지를 안 가고 6시간 시간이 남았답니다.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가? 이게 많은 인생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대통령이 이제 프랑스 대사관에서 묵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미국이 이제 대사관이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지만 대사관마다 다 목적이 다르고 특별히 이제 주력 사업이 있는 거예요. 프랑스는 프랑스니까 이제 문화 교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대사관도 이것도 이제 뭐 1800년대부터 있었던 곳인데 정말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아름답다고 해요. 작은 박물관이라고 하고 투어도 한다고 하고 거기에 예술품이 굉장히 많답니다. 해서
이 블룸버그는 예술품 쇼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뭐 재미있게 표현을 한 거죠. 해서 이제 대사관에서 여기가 아주 역사적인 그런 관전 거예요. 해서 딱 예술품, 미술품들이 많으니까 딱 보고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게 있는 거예요. 초상화도 있고, 뭐, 반신상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실버로 만든, 이제 사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버로 만든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들, 그런 것들도 있고 하는데 딱 보니까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거 미국의 백악관에 가져갈래.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그 프랑스 대사가 깜짝 놀랐지만 반대는 안 했다는 거예요. He didn't object라고 그 블룸버그 뉴스가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쌌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이 흉상 그리고 벤자민 프랭클린의 초상화 또 말씀드린 그릭의 그 그릭 신화에 나오는 몇 그 캐릭터 바로 이 캐릭터를 쌓아서 이제 대통령이 엔말은 그 미군 묘지에는 안 갔지만 그 다음날 다른 나라 지도자들과 이 1918년 1차 대전 100년을 기념하는 때였으니까 다른 묘지에 갔잖아요. 그 묘지에 가는 동안에 이 예술품들을 싸서 에어포스 원 공군기에 실었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백악관과 국무부에서 굉장히 스트러글이 있었는데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원하니까 미국으로 가지고 오게 됐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그런데 가치로 따지면 한 75만 달러래요. 물론 뭐 대통령이 갖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산 것도 있어요. 어느 나라에서 선물을 받았거나 뭐 이런 거 캐니어 웨스트에게서 받은 무슨 선물이라든가 이런 건 대통령이 돈 주고 사기도 했답니다. 사실은 임기 끝나고 사야지 되는 거거든요. 누구로부터 받은 선물을 본인이 그 재직할 때는 전시하고 있다가 뭐 대체로 두고 가고 하는데 원하면은 돈 주고 사야 됩니다. 거기에 맞는 그 돈을 주고. 그런데 대통령은 이미 그 산 것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프랑스 대사관에서 대통령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미국에 갖고 온 것이 한 75만 달러는 된다고 하거든요. 뭐 1800년대 작품도 있고 하는데도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제 국무부하고 백악관이랑 막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가지고 왔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요. 어떻게 돼 있느냐. 이제 미국에 딱 오니까 백악관에도 이런 여러 작품을 그 검사하는 전문가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예술품을, 앤틱을 검사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백악관에, 그러니까 아트 큐레이터죠. 백악관 아트 큐레이터가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나머지 뭐 그리스 그 신을 한 것은 실버니까 뭐 그건 뭐 실버니까 실버라고 하고 했더니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그 흉상과 프랭클린 루즈벨트 그 초상화가 가짜래요. 복제본이래요. 복제본이래요. 그랬을 때 대통령이 한 말이 난 페이크가 더 좋아. 제가 여러분들 오늘 휴일에 웃으시라고 한 얘기예요. 대통령이 난 페이크가 더 좋아. 본인이 그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 난리를 치고 가지고 오고 그 프랑스 대사관은 횡해지고 뭐 한 거잖아요. 난 페이크가 더 좋아 하더니 그 똑같은 게 내셔널 그 박물관의 갤러리 백악관에서 가까운 곳에 있잖아요. 그 갤러리에 있었거든요. 이 프랭클린 것이. 그래서 결국은 빌렸답니다. 그 내셔널 그 갤러리에서 이 프랭클린 초상화는 빌려서 지금 백악관 집무실에 걸려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스토리 들으면서 여러분들 저보다 더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니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페이크가 지난 4년 동안에 그 어떤 단어였는데 아니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사관에 가서 갖고 싶다고 대사 벙쪄 있는데 그걸 또 막 챙겨서 공군기로 가지고 오고 그랬는데 그게 페이크라네요. 뭐 의도적으로 알고 복제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그 프랑스 대사에게 그걸 달라고 할 때 이런 농담도 했대요. 이거 6년 뒤면은 다시 당신이 가질 수도 있어. 그 6년 뒤라고 하는 것은 2018년도였으니까 본인이 임기가 2020년까지 있고 4년 더 했을 때에 6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어서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그 그리스의 그 가드을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프랑스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가지고 온 것들입니다. 나머지 시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노동절이지만 방송에는 노동절이 없잖아요. 내일 정규 방송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